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엣지라이프랩의 김성일 소장입니다. 언제 시작했나 했는데 벌써 5번째 만남입니다. 계속 격려해 주셔서 힘들지 않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 할수록 코로나와 그 이후의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4차례에 걸쳐서 탄소 문제에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환경 리더십체의 확립, 중국 탄소 중립 선언의 허구, 일본의 실리 추구형 환경 기술 개발 등의 국제적인 동향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즈음에서 한국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복귀가 가시화되자 일본의 스가 총리가 탈탄소를 선언한 다음 날 한국은 곧바로 유사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탈탄소 선언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준비가 부족한 빈 껍데기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탄소 5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가슴 아프지만 K방역, K그린 뉴딜, 진퇴양난 고리아입니다. 좀 긍정적인 제목을 생각해봤지만 그건 아무래도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서 와신상담의 각오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적나라한 시행착오들을 돌아보자는 마음으로 정한 제목입니다. 서울대 이근 교수가 대표 저자로 펴낸 책 2021년 한국 경제 대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의 키워드는 진퇴양난입니다. 한국은 현재 3가지의 중요한 국내외적 요소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외교적 진퇴양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일본은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가면서 실속 있는 미래 먹거리를 챙기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에게만은 뒤질 수 없는 일본의 자존심의 결과인 거죠. 상황이 이쯤 되면 죽어도 일본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은 한국 정부라 하더라도 일본의 시행착오를 통해 한 수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현은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변신은 더디기만 했고요. 재난의 불씨였지만 원자력은 일본 국가전력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원자력의 가동이 중단되자 그 빈자리를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가 태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석탄과 천연가스가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다시 20%의 전력을 충당하고 석탄의 발전 효율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30년까지 20개 이상의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최근까지도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의 4분의 1 미만으로 유럽 국가 수준에 비하면 형편없이 뒤떨어집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일본은 인구가 좀이라고 산이 많아서 육지가 많은 나라보다 태양에너지 설비나 풍력 발전 설비를 갖추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참고로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의 3배 수준, 육지 면적은 4배 수준입니다. 사는 국토 면적 대비 64%인 우리보다 조금 많은 70%이고요. 국내 전력 산업의 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10개의 커다란 민간 전력회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안정된 전기를 생산하지만 정해진 구역만 공급합니다. 정부의 전력 수급과 상관없이 돌아가죠. 그래서 최근에 시행한 정책이 발전차액 지원 제도입니다. 이들 전력회사가 특정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정책이 투자자들을 태양열과 풍력으로 몰리게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혁신 기술을 발판으로 하는 탈탄소 움직임은 상당히 중량감이 있습니다. 또한 방향성도 명확합니다. 다양한 관련 정책과 기업들의 공감 그리고 동참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비록 늦긴 했지만 일본은 탁월한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에 힘입어서 늦지 않게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게 일본의 저력입니다. 리더가 잡은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면 군소리 없이 모두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취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최근 원자로 폐기를 둘러싼 산자부 감사원 감사와 최고위급 강요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거 잘 아시죠? 핵심은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에 성급히 대응하느라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원전을 서둘러 폐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겁니다. 에너지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자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중추 산업입니다. 그런데 담당 장관이 원자로 하나 짓고 없애는 것을 마치 오래된 건물 하나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뒤집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저탄소 에너지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 즉 CCPI의 올해 조사 보고서인 CCPI 2020을 보면 한국은 61개 대상국 중에서 58위, 터키, 말레이시아, 이란보다도 더 심각한 기후 악당급 성적표입니다. 국민 총생산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6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에 이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본 순위는 중간 이하인 32위이고요. 이 보고서는 한국이 작년에 비해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며 올해에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녹색을 입버릇처럼 외치던 진보 인사들로 꽉 찬 현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그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MB정부의 저탄소 정책을 그린워싱 혹은 녹색 세탁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에게 환경은 그들의 정치적인 치부를 휘감고 감추는 그린 망토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색깔만 녹색이었던 겁니다. MB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가치였습니다.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을 중시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키우려 노력했고요. 2012년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는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강국 독일과 경합해서 이긴 결과입니다. 저도 당시 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봉사할 시기라서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었죠. 물론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충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려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원전은 대통령이 폐기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예산과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전력 생산으로 산업과 나라를 돌아가게 만들었던 핵심 에너지였고요. 이것을 폐기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기 전력 수급의 실행 과정과 맞춰서 무리 없이 교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요. 그런데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멀쩡히 돌아가는 원전을 폐기하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전력 수급을 10년도 못 쓸 석탄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탄소 감소 모범국이자 탄소 감소 수출국이었던 한국이 이제 기본 목표량도 달성하지 못해서 국제사회의 환경 세금을 물게 될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세계의 그린 뉴딜은 탄소 배출 3위의 주범인 산업용 에너지의 청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수백조 규모의 해외 수주 물량의 생산 공장을 해외에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의 고객들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석탄이 아닌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인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의 석탄 연료 공장들도 발빠르게 청정 연료 공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유익에 관한 과학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7년 7월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크 제이콥슨 교수팀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UC 버클리 대학이 연구를 추가한 겁니다. 그 중에 한국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한국이 2050년까지
석탄, 석유, 화석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에 약 14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예산은 약 1.9조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 이상 들겠지만 그 이상의 수익으로 초기 투자 예산의 환수가 가능하며 국민들이 부담할 전기 등 에너지 비용도 43%가량 줄어들고요. 사회적 에너지 비용은 거의 80%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약 9천 명 이상 줄어서요. 그로 인한 보건 비용도 110조 이상 아낄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보건, 환경 분야에서 절약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약 800조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미래를 보지 못한 채 한국에서는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력 생산 효율이 높은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고 석탄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를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난 봄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 방역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에게 그린 뉴딜을 당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때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린 말이 됐습니다. K 방역에 실패해서요. 백신 1위 국가로 전락한 한국에게 K 그린 뉴딜이라도 잘 챙겨보라는 격려의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는 K 그린 뉴딜의 성공도 언감생심입니다. 갑자기 더블 트러블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최근 히트한 뮤지컬 코미디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의 삽입곡입니다. 우리도 이제 진퇴 양난 더블 트러블을 딛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뉴딜을 이루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에겐 시간과 능력이 있습니다. 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